자,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어제와는 완전히 상반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강한 반등이 나와줬고 당장이라도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20일 이동평균선 저항에 맞으면서 장중 마이너스 3.3%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런 하락을 주도했었던 매도 주체. 자, 매도 주체가 누구였냐면 바로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그램. 제가 장중 브리핑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대량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자,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에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에 맞으면서 음봉이 발생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내일장, 자, 내일장에서 5일선을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는 쌍바닥, 자, 쌍바닥 매수 타점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잡는 게 좋을지, 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어제뿐만 아닙니다. 그 전날에도 이 가짜 반등, 자, 이 가짜 반등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21선을 돌파할 듯 보이지만 이번 반등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예,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제 19시간 전 영상이죠. 그죠?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번 하락, 자, 두 번째 하락에서는 우리가 진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두 번째 하락에서는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이유도 뭐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 기업에 어떤 악재가 발생이 돼서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죠. 매크로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연말이 됐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또 많은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요. 타이밍적인, 시기적인,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천스닥을 만들겠다. 코스피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키 맞추기죠. 키 맞추기 정책을 펼치겠다 하면서 코스피에 있던 자금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있던 많은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는 사실 SK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이번 3분기 실적도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 또 역대급 실적이 나온 만큼 다음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실적이 신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아직도 성장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이 됐죠.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자, 저점을 찍고 그리고 바로 반등을 하면서 1월 달, 2월 달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엄청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항 맞고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절망하시거나 실망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죠. 네, 기뻐해야죠. 물론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패턴이 뭔지 좀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요즘에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힘이 좀 더 들어오고 있다는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이번에 뭐 구글 이슈, 구글 TPU 이슈를 받은 것도 있지만 애초에 큰 상승을 보이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이 코로나 불장이죠. 코로나 불장이 발생했던 고점을 넘어서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 낮은 가격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 전에 이걸 볼게요.
이걸 보면은 자, 21선을 이탈합니다.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는데 자, 이탈하고 나서 첫 번째 돌파 시도 지금 SK 하이닉스의 상황이죠. 자, 2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21선을 이탈하고 나서 첫 번째 돌파 시도를 했지만 저항에 맞고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두 번째 돌파. 자, 두 번째 돌파 시도는 어때요? 단방에 뚫어버렸죠. 단방에 뚫어버리고 지금 추가 상승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21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빗대어서 SK 하이닉스의 그 타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선 이탈하고 첫 번째 돌파 시도했지만 빠졌죠. 빠지고 이 쌍바닥. 이 타점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타점. 자, SK 하이닉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자, 보면은 21선을 여기서 이탈했습니다. 그죠? 21선을 좀 두껍게 해야겠다.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시죠? 자, 여기 21선이 있습니다. 자, 21선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돌파 시도예요. 자, 첫 번째 돌파 시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봐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평선도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원리로 보거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저항 돌파. 자, 첫 번째 저항 돌파 같은 경우는 사실 쌓여 있는 매물이 많다 보니 단방에 돌파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겠죠. 네, 물려있는 사람 많잖아. 여기에 보면은 이 이탈할 때 이 음봉, 다음날 개파락 음봉, 자, 이틀간 거래 대금이 엄청났거든. 6조가 넘었고 5조가 넘었습니다. 이 많은 물량을 지금 2조가 되는 거래대금으로, 자, 2조가 되는 거래대금으로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이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본전을 주고, 자, 한 번 정도 본전을 주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빼면서 매물 소화한 후에 두 번째 돌파. 자, 두 번째 돌파 같은 경우는 아까 삼성전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돌파할 가능성. 자, 지지와 저항을 여러 번 터치하다 보면은 이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된다. 왜? 계속 가격을 주니까, 본전 가격을 주니까 알아서 나갑니다. 단타 개미들은 알아서 나가요. 단타 물량들은. 그리고 나서 이걸 돌파하는 순간 강력한 시세가 분출하면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급등할 때 사도 좋지만 이거는 사실 전업 투자자, 장중에 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그 밖의 분들은 뭐야? 지금 떨어질 때 모아놔야 돼요. 떨어질 때 모아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사면 되냐? 절대 아니죠.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과 원칙. 기준, 원칙, 근거, 계획. 이 네 가지를 세워놓고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는 정말 집중에 집중,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SK 하이닉스 매수 타점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번에 제가 분봉 차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분봉 차트를 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자, 분봉을 봐야 세력들이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하는지, 자, 이런 거래량을 볼 수가 있어요. 일봉을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자, 거래량 보면은 몇 시 몇 분에 얼마만큼 담았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대량 거래는 절대로 개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거래량 보면은 터졌다가 줄었다가 터졌다가 줄었다가 패턴이 없어요. 심지어 뉴스도 없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구간, 세력들이 매수하고 싶은 구간이 따로 있고요. 또 매도하고 싶은 구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불규칙적인 거래가 발생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봉 차트를 통해서 이들의 평균 단가, 얼마의 매집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이거부터 살펴봐야겠죠. 살펴보고 나서 세력들 평균 단가 대비 밀릴 때, 그러니까 이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입을 할 때 뭐 그냥 떨어진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매도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개인들을 털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털고 나서 거래량이 완전히 죽고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올랐을 때는 사실 지난번처럼 하면 돼요. 지난번에 물론 우리가 뭐 최고점, 자, 최고점에서 뭐 전량을 팔진 못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런 최고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거래량 고점이 나올 때마다, 그죠? 이렇게 거래량 고점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 갔거든요. 분할 매도.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거래량 고점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췄기 때문에 거래량 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췄다. 그러면은 이제 곧 세력들이 뭐 하겠습니까? 매수 멈췄으면 매도하겠지. 그러니까 그때 함께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밀리는 이 하락 매수 타점, 그죠? 여기 쌍바닥 매수 타점, 매수 타점과 추후에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겁니다. 다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잠시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제 연락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좀 보이시죠, 여러분들? 좀 크게 써놨는데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SK 하이닉스니까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이, 자, 하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내일장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와서 매수 타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실시간 보내드릴 거고, 추후에 매도 타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까 벌써 12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시면 정말 손해 보실 겁니다. 손해.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 주신 분들께만 드리려고 뒤에다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맨날 100점 맞는 친구 있죠. 반에 한 명씩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매일 빵점 맞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매일 빵점 맞는 친구. 근데 두 학생이 어느 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자, 첫 번째 학생은요 90점이 나왔습니다. 90점이 나왔고, 두 번째 학생은요 30점을 맞았습니다. 30점.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두 학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생을 보면은 뭔가 좀 걱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생을 보면은 뭔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학생은요 잘 하다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고, 두 번째 학생은요 원래 기대가 없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기대가 없었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면서 30점을 맞았다? 다음에 50점도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실적이 안 좋다가 턴어라운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흑자 전환하는 종목이죠. 그래야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